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34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금과 뜻부터 알아볼까요? 이 단어는 우리가 왜구라고 읽습니다. 역사 용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 그리고 중국의 해안까지 진출해서 약탈을 일삼던 일본 해적을 일컫습니다. 자, 문제는 이 외나라 외자입니다. 이 외나라 외자를 우리가 왜소하다, 난쟁이 외자하고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외나라 외자의 경우는 갑골문과 금문은 없었고 소전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맡길 위자 자체가 여성에게 곡물의 관리를 맡겼다 라는 과거 농경사회의 습관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벼처럼 이렇게 휘어지게 여성이 꼿꼿하지 않고 순종적이라는 표현도 이 맡길 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혹자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어떤 굽어있는 모양 혹은 순종하는 모양, 크게 거스르지 않는 모양의 어떤 그런 습성을 나타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키가 작았다라고 해석하는 신장이나 어떤 몸집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외나라 외자는 따르는 모양이다. 그렇죠?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는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 인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맡길 위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형성자입니다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글자가 위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키가 작아서 이 외나라 외로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론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우리가 도계자라고 얘기하죠. 그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특징으로 삼아서 만든 글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7세기까지는 본인들을 직접 지칭할 때도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글자는 좋은 뜻은 아닙니다. 도적구자입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보시면 갑골문과 금문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물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동굴인지 집인지 하는 어떤 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갑골문엔 보물이 보이고 금문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으뜸 원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뒤에서 무기를 들고 때리려는 혹은 위협하거나 기습하려는 모양이다. 이유는 뻔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이 소전으로 좀 오면서 많이 간략해졌고 지금의 해서체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형성자가 아닌 이건 회의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칠복자의 뜻을 따르고 으뜸 원과 진면자가 들어간 완전할 완자의 뜻을 따랐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납고 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이다, 난동을 부리다, 급하고 맹폭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는 사람을 위협해서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는 도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자를 다시 보시면 첫 번째 글자는 2급 배정 한자 외나라 외자이고요. 두 번째는 1급 배정 한자 도적구자입니다. 외나라 외자는 사람이니 붓으로 되어 있고 도적구자는 위에 있는 간머리 집면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고요. 도적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구라는 것은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멤버로 하는 도적, 그것도 구체적으로는 해적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사전을 보면 왜구가 2개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왜구는 역사 용어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우리나라 연안을 무대로 약탈을 일삼던 일본 해적을 뜻하고 외 대신에 일을 쓰기도 해서 일구라고도 읽는다. 예문을 볼까요? 왜구를 격퇴하다. 왜구가 이미 부산, 동래를 함락한 뒤에 밀양으로 쳐들어오고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난쟁이 외자를 쓰고 몸구자를 쓴 이 왜구도 있습니다. 발음이 완전 같아요. 키가 작은 체구. 그는 왜구이지만 힘은 장사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제 이런 말을 쓸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영향으로 이 단어도 당연히 키가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자가 없었다면 이 글자에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하고 몸집이 작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쨌든 상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외관이라는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조선시대에 입국한 외인들이 머물면서 외교 업무나 무역을 행사하던 관사도 있고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외관이라는 읍명도 있습니다. 외물을 서울로 실어가기 전에 보관해 주었던 창고인 외물고가 위치한 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 사실 외가 들어가는 단어는 많은데 이 구자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궁구물추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글자죠. 피할 곳이 없는 도적, 궁지에 몰린 도적을 물추, 쫓지 말아라 뜻으로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모질게 다루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궁구막추라고도 한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실 외가 들어가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색, 외장, 외감, 외정, 외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외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본 쪽을 뜻하는 것은 다 외라고 부르면 되죠. 자, 구가 들어가는 별로 없습니다. 구적, 구수, 구투, 사구, 의구인데 이 중에 사구의 경우에는 도적들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직책이기 때문에 형조판서와 관련된 벼슬 명칭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구, 중국어 워코, 일본어 와코라고 해서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를 쓰고 발음도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영어에서 이 중국어의 한어 병음인 워코를 그대로 쓰거나 일본어의 발음을 가져온 와코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풀었으면 Japanese Raiders 정도로 습격자들, 침략자들 정도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대로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역사적 용어로 상당히 많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많이 쓰였을까요? 조선조실록에 보면 532건이 검색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많이 쓰였고요. 일제강점기에도 역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가끔 쓰였고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도 왜구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꾸준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434번째 시간에는 외나라 외자와 도적 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도적 구자의 어떤 한자 풀이 그리고 외나라 외자에 물론 정론은 없지만 이 난쟁이 외자가 과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포함해서 이 맡길 위자가 구부러진 구부정한 사람의 모습을 뜻한다. 순종하는 어떤 특성을 그렸다. 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외나라 외자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뭐 최종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외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